대기업들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투자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네. 근데 뭐 짜고 했겠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뭐 대한상이나 전경련 차원에서 뭐 약간 조율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근데 이제 보통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는 거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혹은 대통령 취임 초기에 상견례 할 때나 요럴 때 약간 선물 보따리를 푸는 그런 게 늘상 있어 와서 매년 어떤 정부에서든 있어 왔어 매년 근데 이번에는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만났고 거기에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자리를 했잖아.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 추가 투자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서명을 하는 거라 미국에서 서명식이 열렸고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의성 회장하고 같이 이제 발표 기자회견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미리 맞춰서 하는 거지 그거는. 물론 거의 한 열흘 전부터 막 국내 기사 많이 나왔고 좀 세기는 했는데 뭐 한때 투자 규모는 좀 크게 나왔죠. 근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보통 대통령 면담이나 회담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의 이게 이제 순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지. 네네네. 뉴스 나온 시간 따져보면 그래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뭐 롯데그룹, 그 다음에 어디니 한화그룹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SK도 이제 뭐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LG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우연일진 몰라도 제게 순위대로 되게 순위대로 나왔죠. 근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조금 조율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럼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막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진짜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 금액을 놓고 보면은 일단 삼성그룹이 5년간 450조, 현대차그룹이 63조, 롯데 37조, 한화 37조 원. 어마어마하죠. 이게 일단 어떻게 수립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쓰였는지는 공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비공개. 우리는 그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현대차가 투자를 하면서 우리 전기차, 로보틱스 투자하겠다. UAM 투자하겠다. 당연한 얘기지. 삼성이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에 투자 안 하겠어요? 바이오에 투자 안 하겠어요? 배터리 투자 안 하겠어요? 그 기업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롯데가 투자하는데 당연히 화학에 투자 안 하겠어요? 한화가 하는데 UAM, 방산, 화학에 투자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특히 삼성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한화나 롯데가 하는 뭐 방산 화학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장치 산업이에요. 장치 산업이란 뭐냐면 꾸준히 재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고 꾸준히 증설을 해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신규 증설뿐만이 아니라 노후 설비를 계속해서 리셋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 효과도 고정비 성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합쳐서 하는 거고 이번에 삼성이 그 역대급 발표를 한 건 맞아요. 역대급 발표를 한 건 맞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5년간 450조 원이 얼마나 많은 건지 얼마나 늘어난 건지가 중요하잖아. 네. 이게 없는데 갑자기 우리 투자 하나도 안 할 건데요? 450조 투자 더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매년 80조 원 연간 투자를 해왔어. 한다고 했었어. 그 38이 24, 240조 원이잖아. 그게 작년에 밝혔습니다. 작년에 향후 3년간 매년 80조 원씩 평균 해서 24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도 중요한 건 증액이었어요. 그 전에는 과거 5년간 연평균 투자를 했던 게 66조 원입니다. 해서 5년간 투자를 한 게 한 330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만 기억하세요. 어려우니까. 연평균 66조 원씩 투자를 해왔는데 작년에 밝히기로는 향후 3년간은 연평균 80조 원씩 투자할 거예요. 많이 늘렸죠. 14조 원. 근데 이번에 밝힌 거 그거예요. 향후 5년간은 연평균 90조 원씩 투자할 거예요. 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 발표 금액이 투자 계획이 연평균 10조 원이 늘어났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450조 원이는 뭐 그전에는 뭐 5년간 330 어려워. 근데 그게 아니라 연평균 66조씩 투자하다가 80조 원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걸 연평균 90조 원으로 하기로 더 증액을 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내년 되면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투자 더 해야겠습니다. 연평균 100조 원씩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근데 그거는 공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수립을 하는 건지, 어떤 돈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 건지, 결국 얼마를 계획 대비 집행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은 공개할 의무가 없거든. 이거 공시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 공시를 해서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공시 나왔는데 총액만 나오면 돼. 근데 그거 실제 집행 내역은 공시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10조 원어치 증권을 발행을 해. 그러면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시할 때 그러잖아. 뭐 10조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 10조 원을 어디다 쓸 건지 계획을 밝히도록 공시가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이 10조 원을 실제로 발행이 잘 됐는지, 이거 실제로 어디다 썼는지는 그거는 공시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잉여금일 수도 있고 어떤 자산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돈으로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공시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도 삼성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롯데가 됐든 한화가 됐든 보도 자료를 내는 대로 그냥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왜냐면 검증할 수가 없잖아. 현대차 그룹 가가지고 당신네 지금 얼마야? 뭐 63조 투자했습니까? 혹시 29조 9,900억 원 아니? 못한다고.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결론은 알 수가 없다. 과거에도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 뭐 얼마나 투자할 거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냥 신뢰를 갖고 본다고 하면 되겠지. 믿음. 믿음이지, 믿음. 믿음이지. 근데 뭐 그거 갖다가 뻥을 치겠어요? 그래서 뭐 향후 3년간 몇만 명을 고용하겠다. 사실 그런 뉴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고용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또 중요한 거 그거예요. 고용도 순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했어. 근데 10,000명을 신규 채용을 해. 근데 구조조정 막 하면서 10,000명을 또 내보내. 그리고 순증은 제로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두산도 사람이 미래다 해놓고 한쪽에서 막 사람 잘라내기 했잖아. 그 안 그럴 것 같아? 그거는 모든 기업이 다 이제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있는 거긴 한데 착시 효과에 우리가 이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 한화가 있잖아요. 한화 최근에 이제 배당 이런 문제로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투자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화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주주의 입장과 경영자의 입장이 이게 나뉘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기업이면 배당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속 성장도 한 베스트지. 근데 그런 기업은 저기 사과 농장 하는 회사 뭐 이랬던데 사과 농장에서 뭐 사과나무에서 뭐 핸드폰이 열린다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해.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배당을 하면 곧 성장이 멈춘 기업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어. 재투자를 해야지. 벌었으면 계속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회사를 키우고 실적을 더 높여야지. 그게 왜냐면 제조업 마인드에 계속 있기 때문이야. 파운드리를 하거나 뭐 삼성 같은 게 뭐 그다음에 현대차 화학하는 회사들 방산 다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고정자산 투자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위기에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또 재투자해야 되는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일부 성장 기업들 그런 데랑은 경영자의 기반부터가 아예 다른 거야. 생각의 씨앗부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지. 왜 저기 어제 샀다가 내일 팔 사람들한테 배당을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의 공통점은 성장이 멈춘 회사들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조업이라면은.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하잖아. 그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스크루지라서 배당을 안 하나? 아니에요. 그걸 다 토탈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토탈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야. 배당 가져가면 당신네들 배당 받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투자를 할게요. 당신네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불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신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다 이해를 해주는 거야. 아 그래요 맞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간혹 주주 안건으로 뭐 배당을 더 많이 이런 안건 올라가도 다른 주주들이 다 막 반대표해갖고 부결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서운한 건 그거지. 주주 알기를 먹같이 알고 주주는 그냥 투기꾼으로 막 취급을 하고 배당 달라고 하는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들을 기업의 주인은커녕 투자자로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일부 썩어 빠진 그래서 주식회사인데 개인 회사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 고쳐줘야죠.
그 왜 청와대 대기업 사람 회장들 이렇게 모이면 사진을 막 쫙 찍잖아요. 네. 왼쪽부터 이렇게 1, 2, 3, 4 뭐 이렇게 순위 매겨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게 그 대통령과 얼마나 지근거리에서 식사를 하느냐, 사진을 찍느냐, 특히 왜 산책, 청와대 뭐 이렇게 산책을 할 때도 네. 대통령과 누가 가까이에서 걷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뭐 산책하다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진 찍을 때 밥 먹을 때는 일종의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다 하는데 이제는 청와대로 하면 안 된다. 용산이라고 해야 되나? 최종 결정 용산에서 이상한데? 아무튼 대통령실이라 할게요.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정은 하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명단은 대한상의 같은 기업인들 모임이 먼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전경련. 대한상의 몰라? 현서이가 뭐예요? 대한상공회의소. 아. 대한민국 상공인들의 가장 큰 모임. 그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예요. 그리고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전경련이고 왜 경제 5단체 이런 거 생활경제 시간에 배우지 않나? 경제 5단체가 뭐예요? 경제 5단체 몰라요? 이과라. 그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경제 5단체가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하는 이 5개예요.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이게 경제 5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제 5단체.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모임, 그리고 무역협회, 그 수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경영자총협회, 그러니까 경영인들의 모임, 그다음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약간 재벌 그룹들 위주로 보인 거고, 대한상공회의소, 그게 대한상의. 지금 최태원 회장이 그 상의 회장, 그 전에 송경시 회장의 상의였고, 근데 대한상의가 사실은 지금은 제일 큰 민간 기업 경영자들의 단체가 지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다 모여 있거든. 옛날에 그래서 대한상의 회장들은 좀 중소, 중견 기업들 회장이 좀 맡았었는데 이제는 그 직접 뭐 CJ 송경시 회장 비롯해서 지금은 SK 최태원 회장 했고서 대기업 회장이 맡다. 왜냐하면 전경련이 사실상 좀 많이 와해됐잖아. 국정농단 이후에. 네, 그러면서 전경련은 힘이 쭉 빠졌고 대한상의가 이제 제1의 단체처럼 됐는데 그래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는 대기업 총수들의 명단을 대한상의가 먼저 뽑아서 올리는 거야. 이 사람도 이렇게 좀 한 10대 명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고 네네. 근데 이분 최근에 사고 치지 않았나요? 이분 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 옆자리는 이분, 앞에 맞은편 자리는 이분. 그래서 서열 순서로 좌우 뭐 맞은편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뭐 삼성이라든 이런 순으로 이제 가겠지만 또 그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한상의 회장이다. 뭐 이러면 먼저 이쪽에 앉고 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그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재계 서열보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회사가 조금 더 지근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계 서열이 곧 그냥 등수야, 등수. 기업의 체격이지, 체질이 아니라 체격. 그러니까 재계 서열 그는 자산순이라고 해요. 자산순으로 매겨. 총자산. 근데 그 자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부채. 빚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금융사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총수가 없는 대기업 집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농협, KT, 뭐 포스코 이런 그러니까 재벌 그룹이 아닌 그런 것들을 빼고 재계 서열을 총자산 순위로 모으다 보니까 일단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M&A를 많이 해. 그러면 재계 서열이 올라가는 거야. 할인그룹처럼. 페노션 같은 거 인수하고 그러면 쫙 올라갔잖아. 근데 부채 비율이 200%가 되든 300% 상관없이 올라가면은 어때 회장님은? 우리가 재계 서열 이제 10위권으로 들어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깨에 뽕 빡 들어가고 그래서 뭐 청와대 행사 있을 때도 10명 중에 딱 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유한타증권 최남곤 연구원 나왔을 때도 그 메시지를 줬잖아. 재계 서열을 매길 때도 총자산 크기가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시가총액 순위로 매기자. 그래야 이 총수들도 주가라는 걸 신경을 쓸 거고 주주가치라는 걸 따지기 시작할 거다. 나는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해. 시가총액으로 매겨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재계 서열로는 뭐 상위에 랭크돼 있지만 시가총액으로는 저 뒤에 있는 거야. 진짜 그러네? 그러면은 김승현 회장이 이제 못 가는 거야. 청와대 행사.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겠죠. 대기업 총수들이. 그 인간의 본성을 자극시키자라는 게
대기업 서열을 총자산이 아니라 시가총액 순으로 줄 세우자. 난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해. 대통령 자체가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시총으로 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치. 한 명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과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를 하고 싶다. 근데 자산 순위가 아니라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모셔보자. 이 한마디 하잖아?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질 거야. 진짜. 진짜. 이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뭐 대기업들에서 안 좋아하지. 그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청와대 행사 있을 때 2019년인가?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다 한 명 한 명 청와대에 들어가게 뭐니까 대한상이 그 저기 남대문 있는 그쪽에 있거든. 대한상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잠깐 이제 티타임하고 미팅하고 전세 버스를 타고 청와대에 다 같이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서 대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버스 한두 대로 다 들어간 거야. 어마어마 이제 별이 빛나는 버스가 된 건데, 근데 그때 되게 웃긴 거 있었잖아. 김승현 회장님이 그 버스 타러 나오면서 이렇게 담배를 문 거야. 그래서 버스 타러 가면서 담배를 문 거야. 근데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자들 사이 다 찍냐, 다 찍혔지. 딱 버스 타러 가면서. 근데 그거를 한화 임원 옆에서 보고, 근데 어떤 임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담배를 낚아챘어.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이 담배에 불이 안 붙었어요. 안 붙은 사진이야. 근데 거기에 불까지 붙여서 담배 피우면서 내려왔으면은 아마 더 화제가 됐겠지. 이 불이 난 화제도 됐을 거야, 아마. 하여튼 독특하신 분이야. 자기가 그 짱이니까, 무조건 짱이니까. 그래서.